맥라벨 GPS 250 큐바디. IT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하고 알아가는 IT 요감 몰랐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명덕 씨. 예, 안녕하세요. 서명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심이 제기되고 있던 네. HTML 버전 5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개발자들은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일반인들은 사실 뭐 HTML 버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 뭐 크게 관심을 줄 만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끌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HTML이라고 하면 웹 개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20일부터 유튜브가요. 유튜브 네. 아시죠? 네, 동영상. 네, HTML5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고요. 사실 이게 HTML5가 드래프트 규약, 즉 비공식 규약이거든요. 아직 만들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원을 시작을 한 거죠. 또 게다가 뭐 아이패드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아이패드 역시 막 플래시보다 HTML5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 되면서 굉장히 갑자기 부각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HTML5를 개발하게 된 진짜 단적인 어떤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목표라든가. 일단 HTML이라고 하면 하이퍼텍스트 마이크로 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웹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표시하는 규약이잖아요. 네.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뭐 부호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웹사이트에 문서를 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 규약은 네. 버전 4거든요. 그 HTML 버전 4까지만 해도 사실 웹 브라우저들이 그 문법 규약이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게 많았습니다. 즉 그래서 자꾸 웹 브라우저들이 서로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네. IE도 다르고 파이어폭스도 다르고 크롬도 다르고 자꾸 웹 표준을 준수하자 그러고 얘기가 나온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동일한 상황에서 한번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스펙을 좀 정리를 하자는 차원이고요. 네. 그 인터넷 아버지라고 하는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예, 그분이 이제 그러면 그래 맞다. HTML을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제 더 이상 이 낡은 문법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2000 초부터 다시 HTML 워킹 그룹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리아라 그래가지고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그래서 뭐 구글 지메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이 좀 액티브하게 동적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있어서 HTML이 기본적으로 좀 버전상에서 좀 지원을 잘 해주면 네. 그러면 좀 사람들끼리 호환성이나 이런 것도 좀 확실히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네. 뭔가를 표준을 만들려 그러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 간은 오죽하겠어요. 네, 그래서 좀 과정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통일도 하고 이런 뭐 웹 표준을 지키고자 다들 기업들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의 HTML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어떤 버전업이 된다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또 보는 사람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개발하는 사람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태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보시면 네. 또한 이제 굉장히 유동적인 웹페이지 있죠. 하다못해 동영상 페이지 같은 걸 넣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동적 요소를 넣음에 있어서 네. 다양한 AP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구현이 플래시 같은 게 없이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HTML5와 CSS 3.0이라고 또 사이트 프레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네. 같이 이제 구현이 되면은 아마도 플래시라든지 실버라이터 이런 걸 구현하지 않고서도 쉽게 재미있는 역동적인 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말씀 들어보면 참 쉽게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플래시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쉽게 쓰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HTML5가 왜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 플래시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일반인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지금 플래시라든지 실버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그게 필요하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지만 플래시는 혹은 실버라이트든
다 플러그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플래시는 원래 잘 되지 않느냐? 그게 어떤 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PC를 처음 사용을 하시면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처음 켜게 되면은 플래시를 설치했다는 거를 이미 야. 까먹고 계실 겁니다. 예, 전에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플래시 역시도 액티브엑스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설치를 하지 않으면요. 플래시도 비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IE든 크롬이든 다 볼 수가 없어요, 원래는. 다만 항상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무 편하게 쓰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웹페이지를 만들면 있어서 플래시가 없으면 이제 그 사이트 자체를 전체적으로 못 보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볼수 없는 그래서 게 많아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웹사이트를 못 보는 거잖아요. 네. 플래시를 지원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제 해소해보자. 비표준 규약에서 좀 벗어나보자. 어떤 특정한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행위 자체를 네. 벗어나서 우리가 만든 표준 안에서 공통된 상태에서 보편적인 접근성을 강조를 해보자라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냥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대형 포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서비스 업체들이 이걸 당장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또 많이 쓰시고 네. 또 상당 부분 많이 쓰시고 네. 또 구글 크롬을 쓰든 파이어폭스 쓰든 또 각 브라우저 쓰는 사람들이 제각각이고 버전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HTML5는 IE에서는 아예 현재 지원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예, 곧 다음 버전에 제공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일부만 제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정도만 제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파이어폭스도 최신 버전을 쓰셔야지만이 HTML5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형 서비스들이 네. 플래시를 버린다든지 실버라이트를 버리고 HTML5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다만 이제 좀 트렌디한 서비스들은 HTML5로 조금씩 넘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도 플래시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전에 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구글도 이렇게 HTML5를 노리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업계 간에 이런 업체 간에 다툼이나 그런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행위라면 사실 굉장히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네. 뭐 일단 구글은 원래 사실 구글이요. 구글 기어스라는 그런 오프라인 플러그인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컴퓨터를 마치 이제 로컬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도록 해서 그 HTML5가 제공하는 기능의 일부를 네. 구현을 했던 게 있거든요. 벌써 한 2, 3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HTML5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구글이 자기네가 만든 그런 표준 형태라도 HTML5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어도비와 사이도 좋지 않고 플래시 지원도 하지 않고 네. 뭐 아이패드, 아이폰 다 플래시 지원하지 않고 있고 네. 대신에 무조건 HTML5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네. MS도 역시 실버라이트라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역시 HTML5가 나오면은 실버라이트도 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어도비는 당연히 플래시하고의 또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HTML5는 뭐 다만 브라우저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하겠다. 혹은 네. 일부든 전체든 IE를 포함해서요. 약속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아이폰에서도 플래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들을 못 보는 게 많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이 요즘에 대세인데 모바일 환경에서 HTML5는 어떨까요? 예, 사실 HTML5의 가치는 모바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게 네. 보편적 접근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에 쓸 수 있는 웹페이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규격으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표준적인 규약이 HTML5로 정해지면요. 그 상황에서 뭐 플래시를 통해서 플러그를 설치를 한다든지 실버라이트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윈도우폰이든 여러 가지 출시된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네. 플래시를 왜 지원을 안 해? 뭐 실버라이트를 왜 지원을 안 해?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브라우저 자체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화면을 개발자들이 동시에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뭐 구글 코리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네이버나 포털들도 지금 현재 HTML5를 당장 적용할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HTML5가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뭐 개발자든지 뭐 일반인들이든지 참 많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분들이. 네, 참 혹시 잘 모르고 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 방향도 살짝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그 HTML5가 이제 모바일 기기와 연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이 자체가 모바일 환경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막 높여줄 거다. 네. 뭐 그런 식의 좀 약간 섣부른 판단이 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HTML5 자체도요. 네. 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부하가 발생하고 그냥 모바일 기기들의 제품들 성능들이 대부분 다 일반 PC보다 느리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뭐 네. 플래시 대신에 HTML5를 썼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로 뭐 성능이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뭐 마치 뭐 마술봉처럼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플러그인이 아니라는 의미는요. 즉 무슨 말이냐 뭔가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네. 거꾸로 말하면요. 어떤 예민한 오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해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HTML5 규격이 계속 발전을 하고 변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기업들의 합의를 거쳐가지고 자꾸 규약이 발전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체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느려지면은 그러면은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또 정체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플래시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거고요. 플래시는 이미 너무 많이 다양한 데 적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게 개발이 돼 있잖아요. 즉 개발자들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손쉽게 그걸 갖다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HTML5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니까. 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제공됐던 여러 가지 매력들도 플래시는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 네, 이렇게 HTML5에 대한 기대가 참 다들 높아지고 있는데 너무 오버해서 기대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긴 안목으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주제 HTML5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이제야 여쭤보게 되는데 요즘에 기사들을 쭉 보면 스마트폰 이제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사용이 참 늘어났는데 네, 스마트폰 요금이 폭탄이 돼서 날아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뭐 데이터 요금제 때문이다. 뭐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3G랑 와이파이를 동시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네. 어떻게 해야 좀 요금이 덜 나올 수 있는지 살짝만 알려주세요. 요금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폰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기종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3G하고 와이파이는 이렇습니다. 와이파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선랜, 네. PC에 쓰는 무선랜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802.11 BGN 여러 가지 규격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무선랜 와이파이가 AP가 있으면 데이터를 이제 무선으로 내려받는 거죠. 뭐 당연히 주변에 AP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뭐 AP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런 거 들겠지만 네. 데이터 통신 자체는 그와 반면에 3G는 네. 그 이동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통사들은 패킷당 정책, 그러니까 일정 금액의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쓴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과감하게 돼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통사의 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와이파이 존이 되는 경우에는 네. 와이파이를 우선으로 쓰셔야겠죠. 그렇죠. 무료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하지만 와이파이는 핸드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와이파이 존에서 떨어지면은 다른 쪽으로 건너가지 이동해서,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와이파이에 접속이 돼 있으면 네. 탄 채로 뭐 차를 탄다든지 이러면은 저절로 끊어져 버리겠죠. 딴 데로 다른 AP에 가더라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시 또 한번 체결을 걸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3G는 이 전체 이동통신 자체가 망이고 네.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이제 3G를 쓰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당연히 속도는 좀 느리겠죠. 하지만 이제 정적으로 제자리에 앉아서 계시거나 주변을 맴돌거나 하실 때는 와이파이를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내가 현재 와이파이로 접속해 있구나, 네. 3G로 접속해 있구나라는 걸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그런- 내 그쵸. 예. 그러니까 3G로 접속하는 거를 막아준다든지, 혹은 와이파이로 접속할 때 어떤 기능이 그걸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든지 통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발적인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역시 전문가다우세요. 네, 오늘도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탄생하는 IT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저 IT 묻어가기가 항상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